내일 KTX 타고 일단 대구 갔다가 예. 행사하고 바로 또 차 몰고 울산 가서 하고 바로 옮겨서 창원에서 자고 바로 하고 또 부산 가서 하고 서울에 일요일 날 도착하니까 12시간 넘더군요. 간다고. 예, 선프로가 전국을 향해 갑니다. 네, 지역에 이미 계신- 뭐 저 대구하고 부산은 매진이고요. 울산하고 창원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 자석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화가 많이 나신 박병창 왜? 이사님을 얼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 기자님이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언급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9월이 사실은 지금 이제 하루 휴장이었기 때문에 4일 딱 한 건데 4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오늘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뭐 매크로의 상황이 하락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종목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규제로 인해서 애플이 급락하면서 애플이 지금 이틀 동안 6.5%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애플의 일봉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요번에 저는 대파락이 두 번째 나왔네요, 그죠? 예, 아이폰 15 뭐 기대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딱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초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어제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추가로 봐야겠지만 왜 어떻게 그렇게 보는 거냐면요. 이 전날에 음봉을 주면서 크게 하락한 날 그날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보면은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늘면서 하락했잖아요. 예, 이게 예. 좋지 않은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빠지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매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빠지긴 했지만. 근데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더 큰 거래량이 생겼잖아요. 예.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애플은 여기서 뭐 방향은 다음 주에 또 이제 관심 있게 시장에서 바라보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급락은 오늘 저녁에는 뭐 연속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약간 소폭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튼간에 애플이 6.5%나 이틀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네. 당연히 뭐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근데 보시면 다우는 플러스죠, 강보합. 나스닥 0.89고 S&P 500 0.3이에요. 저는 개별 종목 리스크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이거 보시면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크게 빠진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유가가 약간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보면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이상 올라섰다가 다시 약간이지만 예. 약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달러인데스가 105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유가나 국채 수익률 이런 부분은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에 기술주들이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어제만 보더라도요. 예. 보시면은 어제 등락을 보면은 애플이 2.9% 하락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마존이 1.8% 상승했어요. 인텔은 3.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개별 뉴스에 의해서 네. 종목별로 어떤 게 급락하고 어떤 거는 인텔은 지금 수혜라 그러면서 오르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렇게 수혜라 그러면서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이 애플 기기 사용 금지 공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확산이 되면 네. 결국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주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냐. 미중 간 이런 경쟁이나 싸움이 확산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죠. 이런 논리인 거예요. 네. 이렇게 설마 인텔이 SK하이닉스한테 팔아먹었다고 리스크 해지했다고 오르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보도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중국 관련 주들이나 중국하고 좀 관련이 있거나 뭐 매출 익스포저가 크거나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면은 그러면 좀 안전한 인텔로 가지 않겠냐. 논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단기적인 그냥 생각이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애플 3% 빠진 거 말고 뭐 아주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빠진 부분은 좀 아니라서 개별 종목 위주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체 흐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금리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면서 등락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마이너스 0.59% 코스피가 빠졌고요. 코스닥 1.26% 빠졌는데 이틀 동안 연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약밥 출발해서 아침에는 조금 이제 큰 변화성이 없다가 나스닥이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것도 역시 애플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애플 공무원들 사용 금지 요 뉴스로 우리가 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졌거든요. 예. 근데 반등을 줬었어요. 중간에 그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블록은 목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국영기업으로 확산한다. 그러면서 반등에 실패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막판에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건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예. 장비 주식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나라 역시도 이쪽에서도 그냥 몇몇 종목의 이슈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59억 매도입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우리 시장 이제 안 좋아, 이제 하락할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등락 박스권 속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뭐 테마가 더 강세를 보이겠죠. 요즘 내내 뭐 테마 얘기만 드리고 있는데 예. AI RC케어는 뭐 역사적 신고가다 말씀을 드렸고요. 로봇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정도 여기는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2차전지 종목들 상대적으로 약하죠. 2차전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수급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MSCI 지수에 그날부터 들어갔다. 약하거든요. 여기 이제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주도 주체가 좀 없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추종 자금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쇼크보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잠잠하고 거래도 없고 그냥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로봇주들은 이제 로봇주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MSCI의 이런 지수에 편입될 이제 식총이 된다. 여기까지 끌고 가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로봇주로? 테마처럼 테마처럼 종목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수를 부분들이 끌고 시장에서 다분히 것들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로봇 테마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점잖게 주변주들로 급등하며 확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왔는데요. 주변주라고 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들도 막 급등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지금 상승이 좀 되고 있다. 핵심주들은 뭐 그렇게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보다는 일부 종목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네. 이런 테마 종목 위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오늘 금요일인 것도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PI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저는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FOMC 회의와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미 동시만기 수급 영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연 이틀 동안 거래를 봤더니 아침에 사요. 아침에 이렇게 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파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써 롤오버를 시작하기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 말씀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시장은 금리 논쟁이에요. 9월에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차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심리가 좀 보수적으로 된 상황일 거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애플 위주로 개별 종목 이슈로 등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8월 달에 3주간 3일뿐인 상승을 안 했어요.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예. 8월 맞아요. 3주간. 예. 그 이후에 반등하는 2주간은 2일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2일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4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가라는 게 시장이 이것도 지수인데 지수가 오를 때는 계속 3주 동안 계속 오르다가 빠질 때 2주 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건 역시도 파생상품 연계 거래가 시장을 주도한다. 전체적인 시장의 네. 흐름 자체가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나 이렇게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거래도 감소하면서 이게 파생 상품 연계된 거래가 상당히 시장을 좌우하고 있구나. 수급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미국은 개별 옵션 거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의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좌우된다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주도 섹터나 주도의 흐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좀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연 이틀 동안 미국 선물 움직임에 연동하면서 오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에요. 국내 기관들 주도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반도체는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2차 전지가 수급 주체가 좀 이렇게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급락하지도 않고 또 뭐 반등했다가 좀 밀리고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섹터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시작은 보수적 심리가 있는 거고 그냥 태별 종목, 개별 종목만 이루어지고 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 어제 장중에 100만 원 선이 잠깐 깨지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어떤 지지 라인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예를 들어서 로스콧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7월 26일, 27일 그때부터 예. 수급이 꼬여버린 네, 것 같아요. 꼬여버리는 거는 맞죠. 워낙 예. 사실 그때 고가가 얼마입니까? 153만 9천 원. 153만 원이니까 와 거의 30% 빠진 거네요. 고점 대비로 보면. 그거는 덜 빠진 거예요. 에코 프로비엠은 더 많이 빠졌죠. 이제 더 많이 빠졌죠. 거의 50% 반토막 났어요. 네, 고점 50% 이상 대비하면. 빠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니까. 그러네요. 얼마에서 얼마 갔어요? 58만 원에서 지금 28만 원. 반토막이 더 났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 최근에 막 급등한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낙폭을 보면 25% 30%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고 있으니 다른 데에서 또 이제 수급은 딴 데로 갔고 다른 데에서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AI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미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질 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좋아질 거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세상에 다 이것뿐이 없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좀 그런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뭐 추세적으로 성장 산업을 네. 초기나 이렇게 저점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네. 그거는 뭐 추천할 일인데 포모 현상을 견디다 그날 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거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뭐 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이 주식투자 심리학 책에 그 행동경제학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개별 개개인하고 대화해보거나 개개인을 얘기하면 굉장히 현명해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근데 현명한 개인이 모여 있는 군중이 되게 우매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만은 그때 그 이상 매매 현상 있잖아요. 예. 그거 좀 빨리 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거기 무슨 부정 뭐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이상거래요. 워낙에 그 단기간에 예. 매물 폭탄이 어떻게 그렇게 그 단기간에 3일 동안, 네, 그 전부터 3일 동안에 의심스럽게 그렇게 급등을 시켰다, 딱 급등시키고 그러니까 팔아본 거니까 몇분 동안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의도가 있었던 그쵸. 거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금요일에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S&P 500의 주봉입니다. 예전엔 제가 맨날 이걸 1월 달부터 박스권을 그렸잖아요. 이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권은 항상 벗어나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지금 요 박스권은 8월부터만 박스권을 살짝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빠졌다, 이제 3주 빠졌다, 2주 반등했다가 지금 이번 주에 요런 운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감소된 상황이고요. 2주 반등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지표냐, 상황이냐. 그렇게까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 보면은 좀 지지부진하죠.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대비 좀 지지부진합니다. 밑에 거래량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몇 주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거래량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을 좀 이게 관망하고 보수적 심리가 더 강하다.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되면 이제 추석 자금 확보한다고 예. 추석 연휴 길어가지고 또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연휴 꼭 앞에는 나오죠. 우리 시장은 좀 더 연휴 앞이면은 거래 급감하면서 예, 예. 매도가 좀 너무 많이 나오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할리데이 리스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좀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생상품 연계된 거래가 더 훨씬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발표한다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해석 그대로 읽어드리면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죠.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하원 의원이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우리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한다. 이런 국제 정세의 상황 속에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TSMC 회장이 지금 대만에서 세미콘 타이완 2023 국제 반도체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AI용 반도체가 단기간에 3배 이상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패키징 생산 시절 부족으로 공급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이 공급 부족이 해소되려면 1년 반 정도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 얘기한 거 지금 애플의 중국 사용 제재 리스크 요거 아까 어떻게 계산해서 1,000만 대 감소하냐 뭐 이렇게 지금 주셨잖아요. 이거 보고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지금 중국에 파는 게 4천에서 5천만 대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계속 추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국영 기업들 이제 이론수 뭐 이런 것들 좀 추정을 좀 한 것 같고요. 이 정도 감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정책의 시행, 단속 그리고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건지는 불투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나와 있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9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요 실적 발표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실적 발표하는데 CT에서 요번에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상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부문에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 생산 라인에 네이버의 생성형 AI를 도입한다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제 네이버가 좀 움직였던 거예요. 여기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가 미국의 IRA 대응을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재편을 한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인 거였어요. 뭐냐면요. 파나소닉과 LG 엔솔의 중국산 소재 변경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CATL에서 공급한 배터리 소재는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예. 미국이나 유럽의 판매용은 이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유럽이나 북미의 판매용에는 중국산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HBM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HBM까지? 예.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창신 메모리 주도로 HBM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중국이 EUV가 없어서 지금 뭐 3나노, 뭐 7나노 이하 뭐 이런 거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HBM을 이용해서 EUV 필요 없이 이 패키징 기술로 돌파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공정 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중국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립의 출구 전략으로 HBM을 가지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디램도 잘 못 만드는 예. 나라에서 디램을 쌓아 올리는 건데 그 디램 쌓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디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램도 못 만들면서 그거를 후공정한다고 그게 되나? 그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력으로 볼 때 양산까지는 4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뉴스 가져온 건요. 지금 8번 뉴스도 그렇지만 이런 뉴스 가져온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파이에이 뉴스는 아까 지금 전해 주셨잖아요. 그 파이에이 본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용이 있냐 뭐 이거 사태 파악하고 있다. 이 보시면 7나노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열어보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얘기가요. 거기에 뭐 HBM을 하겠다. 뭐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 부분 강력하게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푸시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가만 안 있겠네. 미국이 더 강력하게 하겠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있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뭐 조정 하락이 미국 시장에 좀 있었고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종목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종목 위주의 흐름이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가 이번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면서 관망 분위기 속에 있고 지수가 관망 분위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우리 시장은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테마 위주로 움직이는 그냥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 좀 불편한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벌써 한 1년, 2년 전부터 우리 김프로님이나 3프로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칭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칭이 계속 있어서 계속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를 사칭한 채널들이에요. 네. 요거 지금 그냥 일반 채널이고요. 그 뒤에 있는 요 채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오픈 채팅? 예, 오픈 채팅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60명도 들어가 있고 뭐 거의 없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카프로에 죄송합니다. 카카오에 이거 사칭입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잘 이게 빨리 차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고 이분들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름으로 제가 찾아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안 하고 제 책 주식 투자 연구 학원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저인 거예요.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요. 채팅창을 이렇게 보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병창. 오늘 밤 여러분이 구매를 성공하면 거래 내역을 즉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매입상을 통제해야 이후에 거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만 읽어드린 건데 이게 들어가 보면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떠왔는데요. 이거 지금 주식 투자라는 거거든요. 721명 있는데 사진은 김프로님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김프로님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 김동완으로 검색하면은 자꾸 지우니까. 예. 근데 저기 761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왔습니다. 이거 신고하시라고 또 왔는데 저도 이걸 계속 신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름이 아니고 어떤 다른 그냥 이름 멋지게 그냥 주투자 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사칭한 이름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리딩방으로 해서 그걸로 돈 받고 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고 해서 그 주식이 보니까 저는 뭐 한 번도 모르는 거예요. 하이텍 글로벌이라는 주식을 $30에 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저께 하루에 마이너스 88%가 돼서 이게 $3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저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이분 거 다 지우고 이거 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8%잖아요. 여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연락이 오고 저한테 연결까지 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청에 신고를 좀 할 거고 저도 이제 신고를 좀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졸리 저는 박영욱 사칭에 당했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하잖아요. 주식농부. 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박병창입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요. 여기 URL에 이런 게 있는데 자꾸 피해 사례가 있는데 이거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답변이 이렇게 와요. 검토한 결과 접수해 주신 채증 자료만으로는 사기 사칭 피해 또는 피해 조치가 없다. 피해에 대한 사실을 뭘 줘야지 우리 이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경찰청이나 이런 데 수사기관들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이 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기 피해 날 때까지 사칭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입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카카오랑 어저께 그저께 계속 싸웠어요. 그냥 계속. 지금 주식시장 보기도 힘든데. 피해자 데리고 오라 그래요. 경찰. 아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거 제가 본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 본사 갈까요? 막 그래 가면서 그럼 제가 있는데 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것만 그냥 올라가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거를 뭐 월 얼마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여기서 직접 뭐 종목을 투자를 권유하고 자기네들은 또 반대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여기 보시면은 내용 보면 제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사칭에 당하시는 분 같고 조교라고 하면서 이지희 조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리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저한테 신고하셔 얘기해 주신 분이 요거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뭐 홍콩에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우리가 한 1, 2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게 피해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대다수의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금융사 직원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운영사일 때는 어떻든 간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3프로의 김동완 대표님이 무슨 주식을 추천하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한다라는 저것도 거예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투기 말고 긴통으로 투자해 보아요. 네. 저의 어법은 아니죠. 보아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저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안에 가면요. 저도 이렇게 그거 보내준 걸 이렇게 봤더니 채팅한 거 보니까 요거 말고 뭐 분석한 자료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자세히 막 진짜처럼 많이 했어요. 분석들도 진짜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어제 우리 박 회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 예. 뭐 돈 물어줄게요 하는데도 자기가 박병창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지금 요 뒤에 건 제가 캡처 안 해왔는데요. 어제 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주겠다, 계좌번호 주세요, 기다려보세요,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박병창 이사님이 네.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어제 밤에. 사칭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저도 뭐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시즌에 미스터마켓 씨가 통으로 해서 사칭 이거 방지하면 금융 시스템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그거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미스터마켓 그 비디오 클립 유튜브를 클릭을 딱 했더니 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완 교수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광고가 제 비디오 클립 앞에 붙는 카카오톡만 아니라 유튜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지금 새로운 게 뭐냐면요. 어저께 권 기자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유튜브에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를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게 이런 것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 보이스피싱도 그렇듯이 굉장히 노력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두지 말고 뭐 예. 조치를 하십시다. 예,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3프로에서도 이거를 뭐 신고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한꺼번에 해서 경찰청이 그때그때마다 네, 어떤 네. 창구를 만들어서 해야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저 많이 아니고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피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확인 전화를 저희 회사 콜센터에 지금 전화가 꽤 온대요. 우리 절대 안 한다. 확인 전화를 꼭 하시든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피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신고를 할 테니 경찰청에 다 신고를 해서 어떻든 간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이런 사칭 범죄나 이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조만간 저희 논의를 해서 박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 포함해서 저희도 좀 앞장서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연에 있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없애지도록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박 이사님 사칭한 건 같은 경우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이게 좀 판이 깨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막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이게 들어가 있는 방들은 굳이 옛날에 리딩방처럼 돈 받고 막 하는 것도 돈 받는 거지만 프론트러닝을 해요. 맞아요. 선행 매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선행매매에서 자기 사놓고 추천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추천한 거 가지고 진짜 벌었네. 네. 이걸로 기뻐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그 예. 자기가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게? 다 사놓고서 그 사람들 나중에 올려놓고 나는 좀 벌었네라고 하겠지만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은 총알바지하는 거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신나는 그거- 금요일이라고 네, 그러놓고 가시죠. 그 추가 취재 좀 더 하시고 예. 저는 어떻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다 이런 분들이 신고하고 그러기 힘드니까 그걸 벌크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다발로 가서 신고하면은 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시장을 내부에서 보다 보면 이런 면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출발 잘 보내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